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에브비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롬 마이클 CEO의 발언, 특히 그 서두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적 발표 전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CEO의 오프닝 발언에 회사의 현재 상황 인식과 또 미래 전략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CEO 발언 녹취록을 바탕으로요. 에브비가 지금 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랄까 그 휴미라 이후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좀 들여다보는 거죠. 좋네요. 특히 에브비 같은 큰 기업의 방향성을 CEO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건 의미가 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CEO 발언 첫 부분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시작부터 딱 기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톤이었죠. 구체적인 숫자들도 좀 언급했죠. 네,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86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한 10센트 정도 웃돌았고 총 순매출도 거의 15억 8천 달러? 이것도 예상보다 한 3천만 달러 높았다고 밝혔어요. 와, 15억 8천 달러?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로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올린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세 번이나요? 이야, 이건 뭐 단순한 실적 자랑을 넘어서 회사가 지금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발표하는 CEO의 어떤 어조나 맥락에서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런 실적 호조의 배경으로 CEO가 바로 성장 플랫폼 얘기를 꺼냈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성장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과거 에브비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휴미라, 그 이후의 성장을 책임질 핵심 동력들을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꼽았나요? 역시 면역학 분야의 대표 주자들, 스카이리치하고 림버크, 이 두 약물의 통합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0% 이상 성장했다는 점을 아주 강조했어요. 40%요? 와, 이건 뭐 엄청난데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이게 단순히 약효가 좋다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스카이리치랑 림버크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크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언급한 게 신경과학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쪽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신경과학 분야도요? 그럼 면역학이랑 신경과학, 이 두 축이 현재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장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언급했는데 바로 단기적인 특허 만료 이슈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 LOE 말씀하시는 거죠? Loss of Exclusivity? 이게 제약사들한테는 정말 큰 변수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약물의 독점권이 끝나서 이제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경쟁에 노출되는 시점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휴미라 이후에 또 다른 절벽이 바로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CEO는 이 성장 플랫폼 덕분에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안정성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현재 성과도 좋고 단기 위험도 적다. 딱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래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흐름이 그렇죠. 현재 상황 점검하고 이제 미래를 보자. 이런 식으로요. 2013년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R&D, 그러니까 신약 연구 개발에 84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밝혔는데 840억 달러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840억 달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니까요. 100조요? 와.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돈 많이 썼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에브비라는 회사가 R&D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야겠죠. 미래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보였고요. 그렇죠. 2025년 R&D 예산을 밝혔는데 조정 R&D 비용으로 90억 달러를 예상한다고요. 이게 작년보다도 상당히 늘어난 규모거든요. 90억 달러.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제약업계 전체에서도 R&D 지출로는 거의 최상위권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돈만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약 9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파이프라인의 어떤 양적인 측면, 또 질적인 깊이 모두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90개 프로그램이라 정말 방대하네요. 그중에서 CEO가 좀 특별히 강조하거나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향후 한 2년 안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주요 파이프라인들을 구체적으로 몇 개 짚었어요. 오,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아예 신약으로 승인받는 걸 목표로 하는 품목들, 신경과학 분야의 투바파돈이라는 약물하고 혈액암 분야의 피베키맵 순이린, 피백, 이 두 가지를 꼽았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나오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투바파돈, 피베키맙순이린. 이름이 좀 어렵네요. 하하, 네. 제약 이름들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약물의 쓰임새를 넓히는 거. 그러니까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들도 여럿 언급했어요. 아, 이미 있는 약을 다른 병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미 블록버스터 약물인 림버크의 추가 적응증 확대, 그리고 혈액암 치료제인 앱킨리, 편두통 치료제 훌립타, 아마 녹취록 원문에 훌리파라고 나온 건 이 약물의 오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극성 편두통 치료제 유브렐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기존 약물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죠. 림버크는 정말 여기저기 다 쓰려고 하네요. 그렇죠. 워낙 잠재력이 큰 약물이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된 약물로는 면역학 분야의 루티키즈맙을 언급했어요. 이것도 원문 녹취록에 루디시즘맙이라고 나온 건 아마 오길 가능성이 크고요. 이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면역 질환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네요. 면역학, 종양학, 신경과학 같은 기존 주력 분야는 물론이고 비만 같은 새로운 영역 얘기도 나왔나요? 네, 직접적으로 비만 파이프라인을 길이리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설명을 할 때 핵심 분야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실제로 에브비가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뛰어들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정말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CEO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과거처럼 특정 약물,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휴미라 같은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성장 엔진을 확보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전략적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다각화가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당연하죠. 어떤 한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받쳐줄 수 있으니까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내부 R&D 역량을 이렇게 키우는 것과 동시에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들이는데도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 인수권들을 직접 언급했죠? 네, 맞아요. 자체 개발만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에 좋은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M&A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어떤 사례들을 들었나요? 대표적으로 길가메시라는 회사의 프레디실린이라는 약물 후보 물질을 인수한 걸 발표했다고 언급했어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사이키델릭, 그러니까 약간 환각성 물질 기반의 치료제인데요. 사이키델릭이요? 그 마약류 아닌가요?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걸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서 우울증이나 PTSD 같은 기존 약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요. 에브비가 이걸 인수했다는 건 이쪽 정신의학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죠. 아,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군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투자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파이프라인 하나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인수권도 있었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캡스탄 테러피틱스 인수로 완료했다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생체 내 인비보 칼티라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생체내 카티요? 그건 또 뭔가요? 기존 카티랑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기존 칼티 치료제는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를 꺼내서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과정이 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체내 칼티는 그 복잡한 과정을 환자 몸 안에서 직접 일어나게 하는 기술이에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치료 과정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죠.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획기적이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에브비가 강점을 가진 면역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전략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부 R&D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성장을 다지고 또 M&A 같은 외부 기술 도입으로는 2030년대 이후에 더 먼 미래까지 준비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보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0년, 20년 뒤까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시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른바 자본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그렇죠. 기업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니까요. CEO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생산시설하고 R&D 역량 강화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100억 달러요? 이것도 R&D 투자만큼이나 큰 금액인데요. 어디에 구체적으로 투자한다는 건가요? 네, 이미 일리노이주 노스 시카고에 새로운 원료의약품 API 생산시설을 짓고 있고 또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 있는 기존 부지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이랑 R&D 역량을 더 늘리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습니다. 미국 안에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게 그냥 생산 능력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그래서 중요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아, 공급망 안정 차원이군요. 그렇죠. 특히 바이오 의약품처럼 기술 집약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실질적인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 예를 들어 바이오 USA 같은 정책에 부응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정부 정책과의 관계도 있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 환경이나 정책적인 지원 같은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본 배분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바로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매년 성장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배당금을 늘리겠다. 네, 실제로 2026년 2월에 지급될 배당부터 분기 현금 배당을 5.5% 인상한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에브비 설립 이후로 배당금이 무려 330%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주주들한테는 우리 회사가 이익 잘 내고 있고 그 이익을 여러분과 꾸준히 나누겠다는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와, 330%? 엄청나게 늘었네요. 들어보면 R&D 투자, M&A,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배당까지 정말 여러 군데 돈을 쓰겠다는 건데 이 균형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1,0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과연 최선일까? 그 돈으로 더 공격적인 M&A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CEO는 모든 게 다 잘 계획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자원 배분의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1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안정성이나 자국 생산 강화 같은 명확한 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만약에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을 인수하는 데 썼다면 혹은 더 많은 R&D 프로그램에 투입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CEO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부 R&D, 외부 M&A, 설비 투자, 주주 환원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 전략이다. 이렇게 강조는 했지만 그 균형점이 정말 최적인지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건 아닌지 혹은 너무 공격적인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평가가 이뤄질 겁니다.
배당 증액도 마찬가지고요.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회사 내부에 남아서 재투자될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결국 경영진의 판단이고 그 결과는 시간이 말해주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에브비 경영진의 전략적인 판단이고 그 성과는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겠죠. 그렇군요. 하긴 뭐 CEO 발언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을 주로 부각하게 마련이니까요. 자, 이제 CEO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이 에브비에게 아주 흥미로운 시기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뛰어난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장기 전망도 매우 밝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이 CEO 발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전환과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전환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네, 그러니까 과거 에브비 성장의 거의 전부였던 휴미라, 그 특허 만료 이후를 우리가 잘 대비해 왔고 그 전략이 지금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의 좋은 실적과 또 성장 플랫폼의 성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죠. 휴미라 이후에도 문제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R&D, M&A, 설비 투자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한 거고요. 미래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네. 스카이리치, 림버크, 신경과학 같은 현재의 확실한 성장 엔진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면역학, 종양학, 신경과학, 에스테틱 같은 기존 주력 분야는 물론이고 비만이나 아까 말씀드린 정신의학 같은 미래 유망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더 넓고 깊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휴미라 없어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내부 R&D랑 외부 M&A 이 두 개 엔진을 다 돌리고 또 안정적인 생산 기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 딱 갖춰서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아주 강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CEO의 발언만 딱 놓고 보면 에브비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과 긍정적인 전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회사가 제시하는 그림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또 예상치 못한 변수나 도전 과제들이 항상 있겠지만요. 오늘 저희랑 함께 에브비 CEO의 3분기 실적 발표 서두 발언을 이렇게 깊이 있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EO가 직접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회사의 현황과 미래 전략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CEO는 내부 R&D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또 동시에 외부 M&A를 통한 혁신 도입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에브비가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려면 이 내부 R&D와 외부 M&A 사이에 어떤 황금 비율,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자체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M&A를 해서 외부 기술을 빨리빨리 흡수하는 게 나을까요? 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부 혁신이냐, 외부 수혈이냐. 혹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건 CEO가 제시한 아주 자신감 넘치는 청사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잘 담기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신약 개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또 각국 정부는 약값을 내리라는 압력을 계속 넣고 있잖아요. 이런 규제 환경 변화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거시경제의 변동성 같은 것들이 에브비가 그리는 장밋빛 전망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CEO 발언의 이면, 그 행간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맥락과 잠재적 리스크까지 같이 고려할 때 비로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니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통찰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